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문화대학원 초빙교수 안창현입니다. 오늘 저는 베이징의 피춘에 생활하고 있는 농민공들의 문화활동을 중심으로 그들의 정동정치로서의 어떤 성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2019년에 전체 중국의 농민공 수는 약 2억 9천만 명 정도입니다. 전체 중국 노동인구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농민공은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의 실현 과정에서 농민들이 도시에 들어와서 노동자군을 형성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40여 년의 중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농민공은 없어서는 안 되는 에너지 자원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농민공들이 벌써 4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이 도시의 시민으로 포섭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마오쩌둥 시절에 중국에서 갖고 있었던 도시 호구와 농촌 호구를 분리하는 정책의 결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의 어떤 중앙 중심 통제 정치에서는 정확한 인구 수에 기반해서 식량 같은 것, 에너지원들을 배분해야 됐기 때문에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거나 유랑하는 인구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를 해왔습니다. 이 정책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의 발전의 과정에서 농민군들이 많은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호적을 바꿔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끊임없이 도시인들에게 배척의 대상 혹은 경계의 대상, 주변부로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이 농민공이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면서 농민공 1세대와는 달리 농촌에 대한 기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베이징에서 태어났고 베이징에서 자랐고 친구들 역시 베이징 사람들이고 하지만 그 농민공이라는 호적 때문에 이들은 사회적인 서비스, 교육 서비스라든가 의료보험이라든가 혹은 주택 이런 것들에서 베이징 사람들과 달리 배제되고 배척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농민공들이 점점점 증가하고 도시에 이질적인 존재가 되면서 하나의 사회 갈등의 주요한 요인으로 사회 불안정의 요인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사회학자들 그리고 경제학자들 도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이 농민공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 지금까지 연구의 대다수의 공통점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들을 호구제도의 개선이라든가 이들을 어떻게 도시 시민으로 포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보다 집중을 했었고 농민공들의 감정과 욕망, 그들의 기쁨과 슬픔 같은 내면적인 감정의 변화들, 운동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못해왔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부족하지만 이 정동이라는 즉 어떤 정서의 운동, 변화 과정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농민공들의 어떤 삶과 감각, 감정 그리고 그 감각의 변화들이 가져오는 사회적 변화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정동 정치라는 관점에서 이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동의 개념은 그 스피노자가 제일 먼저 언급을 했는데요. 그는 슬픈 만남이라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정서의 변화와 어떤 신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는데요. 이 정서의 변화가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하는 것. 이랬을 때 에너지가 확장되고 인간의 어떤 발전적인 에너지가 분출된다라고 봤던 스피노자의 이론들을 들레즈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합니다. 스피노자의 글은 읽어도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은데요. 들레즈는 정동은 정서의 이행, 즉 슬픔에서 기쁨으로, 어둠에서 밝음으로 변이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사물과 인간에 대해서 어떤 정서적인 감각을 갖게 되는데
이 들레즈의 설명에 따르자면 어떤 육체가 내 육체에 가하는 내 육체에 가하는 순간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좀 지속적으로 미치는 것이 정동이다라고 봤고, 또 하나가 이 어떤 정서의 그 변화, 그리고 이행, 뭐 생성, 상승과 추락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연속적인 변화 과정을 정동이라고 봤습니다. 정동을 가지고 세계를 보고 혹은 도시 문화를 바라보는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객관적인 체제라든가 물질적인 조건의 변화 이외에 인간이 어떻게 해서 그런 변화들을 추동하고 그 변화에 공감할 수 있을까? 이 지점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이 정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동은 개인적인 어떤 감각이나 감정을 넘어서서 어떤 집단적이고 연속적인 어떤 정서를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 같은 경우 2002년 월드컵 국민들이 하나 된 어떤 감정들로 연결됐을 때 국가에 대한 인지라든가 타인에 대한 어떤 열린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했다라고 생각하고 촛불 집회 같은 경우도 일종의 정동의 정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농민공의 사례를 정동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2003년에 발생했던 순주강 사건을 좀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순주강은 후베이 성의 대학생이었는데요. 광저우라는 대도시로 가서 일을 하려고 갔었습니다. 중국은 도시 호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즉 농민들이 도시에 와서 거주하거나 일을 할 때는 임시 거류증이라는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이 순주강은 임시 거류증을 신청했고 합법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자기에게 도착하기 며칠 전에 이 광저우로 먼저 출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경찰의 불신검문에 걸려서 경찰들이 상황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주강을 수용소에다가 감금을 했고 수용소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구타로 이 순주강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은 중국의 도시인들이 외지에서 온 농민공들을 바라보는 그 태도나 이런 것들은 불온시한 시선들, 그리고 앞에서 냄새 이런 표현들을 썼었는데요. 굉장히 냄새나는 존재. 왜냐하면 이들의 어떤 생활 환경 조건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도시의 어떤 지하, 반지하층 이런 데서 집단적으로 생활할 때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도시인들의 어떤 삶의 태도에서는 이들이 좀 경계의 대상이 되지 않았었나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손주강의 죽음이 언론에 고발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는 감정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이 지점이 바로 저는 정동의 정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게 공감대가 발생했는가 이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 봐야 될 지점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손주강의 사망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게 되고 북경에 있는 법대 교수 5명이 대중들을 대표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결과로 중국의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인민대표대 상무위원회에서 도시무용고 홈리스 및 불황자 구조에 대한 관리에 대한 방법이라는 유랑자라든가 농민공들을 지원하는 정책, 법규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오늘 핵심적으로 살펴볼 대상은 베이징의 피춘이라는 곳에 있는 농민공들입니다. 피춘은 베이징에서 동북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진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공장지대인데요. 버스도 거의 한 노선 정도만 다니는데 베이징에서 일하는 농민공들이 집단적으로 몰려 살면서 유명해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원 거주민들은 1,700명 정도가 되는데 농민공 외부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이 2만 명 정도에 달하는 도시입니다. 막상 그 마을에 가보면 여기가 베이징일까라고 느낄 정도로 농촌
농촌의 분위기, 그리고 뭐 가구 공장 뭐 이런 분위기들이 다수. 이 지역이 중국에서 혹은 해외에서도 많이 주목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 지역의 문화 활동들, 농민공예 문화 활동이 매우 적극적으로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순흥, 왕더즈, 슈도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농민공입니다. 물론 출신들은 다 다르고 고향도 다 다르고 살아온 삶의 궤적도 다 달랐지만 이들이 베이징에서 그 2002년도쯤에 만나가지고 서로 의기투합해서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 자신들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보자라는 데 의기투합을 합니다. 순환 같은 경우도 전국을 떠돌면서 가수 생활을 했다. 버스킹을 했던 사람이고, 왕더질 같은 경우는 우리로 하면 만담 이런 것들을 배웠던 사람이고요. 시도 같은 경우도 버스킹 하던 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들의 어떤 문화 활동들을 다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하게 됐는데 여기에는 이들만이 아니라 그 앞에 끊임없이 사회주의지만 NGO 단체들의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들의 영향 속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이들이 노동자의 집이라는 NGO 단체를 나중에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2004년에 이들이 처음으로 발간한 음반天下 다공시이지야 하늘 아래 품팔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농민공들은 모두 한 가족이다라는 음반을 발행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이슈로 이걸 다루었고 특히 대학교를 중심으로 이들의 음악을 막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려 음반이 한 10만 장 정도 팔렸고 7만 4천 위안 정도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 가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넌 사천에서 왔고 난 하남에서 왔지. 넌 동북에서 왔고 그는 안위에서 왔어. 우리가 어디에서 왔든지 모두 하나같이 노동으로 넌 건물을 짓고 난 파출부를 하고 넌 장사를 하고 그는 서빙을 하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살아남기 위해 함께 걸어왔지. 노동하는 형제들아 손에 손 맞잡으면 노동하는 길에 더 이상 고민은 없어. 비바람이 불어도 두렵지 않아. 천하의 노동자 형제자매는 모두 한 가족이지. 이 가사를 보면 이제 도시로 이주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농민공들의 어떤 삶, 그들이 모두 한 가족이다라는 연대하고자 하는 의식들. 왜냐하면 농민공들의 인터뷰를 보면 가장 큰 감정들이 뭐냐면 고립감, 그 다음에 소외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런 문화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으로서 넘어서기 어렵지만 하나의 어떤 집단으로서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긍정의 에너지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이게 정동의 정치의 일환으로서 문화 활동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체로 열심히 참여했던 순헝의 인터뷰를 봤더니요. 예술단과 노동자 집을 설립하기 전에 저는 늘 제 삶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막막하고 고통스럽고 초조하고 무력했지요. 하지만 이 일을 한 뒤로 긍정적으로 변했죠. 자신감도 생기고 강구해지고 방향성이 생기고 인생의 가치관과 의의를 취득했죠. 공연 과정에서 점차 공연 활동과 노래 창작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그제야 노동자 문화의 중요성을 의식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정동의 중요한 영역인 문턱의 이행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수미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인가에 영향을 주게 되면 동시에 나는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여는 것이고 그것이 아주 미세하더라도 변화를 경험하면서 문턱을 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동이다. 정서의 변화. 시도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이 문화 활동을 통해서 찾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 이들은 그 음반 판매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폐교를 임대해가지고 농민공 자녀 교육을 위한 동심 실험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농민공들의 삶의 가장 큰 고통은 자녀들 교육이었거든요. 그 사회주의였지만 농민 호구를 가지고 있는 농민공들의 자녀는 농촌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농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고 혹은 연고가 없게 된 상황이죠. 그리고 이들은 학교 이외에도
노동자 대학을 열었고 또 재활용품을 이제 서로 사고 파는 동심포의 상점을 운영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요. 또 신노동자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아카이빙하기 위해서 2008년에는 노동자 문화 예술 박물관을 설립합니다. 여기 다 피춘의 옛날 공장 지역을 좀 임대를 해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잘 알고 있지만 광동의 폭스콘의 노동자들이 계속 자살하고 죽어갑니다. 이들을 위해서 추모 집회를 열고 행사를 하고요. 우리나라는 설날이 되면 크게 뭐 각 가정에서 행사를 하지만 중국에서는 벌써 한 37년 정도 그 중국의 중앙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춘절 만에 춘제의 완회라는 아주 국가적인 버라이어티 쇼를 합니다. 이게 중국인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하나의 신풍속이 됐는데 이들은 그렇게 화려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노동자, 농민공 춘환을 하고 이걸 인터넷으로 방송하면서 그들 사이의 어떤 연대와 동료의식들을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뭐 지속적으로 음반 활동을 하고요. 중국의 어떤 그 NGO 단체 지원 기금 같은 것들이 2015년도부터 좀 축소가 됩니다. 그때 이들 같은 경우는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지방 정부들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중앙 정부의 지원이 줄어드니까 비록 금액은 작지만 우리로 하면 읍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방정부에 자신들이 가서 문화활동을 하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적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대지민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요즘은 보니까 연극도 만들어서 중국의 몇몇 안 되는 실험극장 같은 데서 자신들의 농민공들의 연극도 하고 있고요. 다큐멘터리도 찍어서 다 함께 자신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활동이 모두 긍정적인 지점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 왕하이주인이라는 이분도 파업을 하면서 노동자로서 각성한 분이긴 하지만 동료들과 함께 노동자 창가나 품팔이가 가장 영광스러워 같은 노동가를 불렀죠. 이 노래 부를 때는 항상 열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열정이 없어요. 노래와 현실 사이에 큰 격차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출근할 직장만 있어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월급으로는 생계만 유지할 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문화활동의 어떤 한계점 같은 것들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피추는 실제로 가보면 원주민과 이주해온 농민공들 사이에 갈등이 적지 않습니다. 원주민들은 끊임없이 임대료를 높이려고 하고 특히 베이징 정부는 이 지역을 녹화지대로 만들면서 중앙 베이징이라는 수도의 녹색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전체 베이징 시민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이지만 농민공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 철거된다는 것입니다. 임대를 했기 때문에 임대가 끝나면 당연히 물러나야죠. 우리 같은 경우는 파업을 하고 싸울 텐데 이 피춘의 농민공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고 살펴봤더니 50km, 피춘은 30km 떨어진 데인데 50km 떨어진 곳에 빙구라는 농촌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엄청난 땅을 무려 40년을 임대를 했습니다. 이들의 어떤 생존의 방식들 혹은 활동의 방식은 우리나라와는 다르지만 굉장히 유연하고 적인 힘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스며드는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미약하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